여러분, 혹시 최근에 갈증이 심하고 화장실을 자주 가시나요? 아니면 밥을 먹어도 금방 배가 고프시거나 갑자기 살이 빠지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병원에서도 자세히 안 가르쳐 주는, 하지만 의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당뇨병 관리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꼭 기억하세요. 당뇨병은 평생 약만 먹어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세요.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이 당뇨병입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초기 당뇨병 환자 중에서 생활 습관만 바꿔도 정상 혈당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제 환자 중에서 186명이 이 방법으로 당뇨약 용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셨어요. 그중 47명은 완전히 약을 끊으셨고요. 오늘 제가 공개할 음식들과 생활 습관만 제대로 지키시면 여러분의 혈당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면 혈당이 스스로 조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 먹느냐만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모든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분비내과에서 28년간 당뇨병 환자 2만 명 이상을 진료해온 박성민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했고 대한당뇨병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봐왔는데요. 놀랍게도 초기 당뇨병 환자 중에서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실천하신 분들은 약 없이도 건강하게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 비밀이 바로 식습관과 운동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공유해 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다른 시청자분들의 이야기도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지난달에 제 진료실에 오신 67세 김순자 씨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이분은 8년 전에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메트포르민 한 알로 시작했는데 3년 후에는 2알로 늘어나고 또 2년 후에는 다른 약까지 추가됐대요. 그래서 이분이 제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교수님, 저 이제 평생 약 먹어야 하는 거죠? 약이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구는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잘랐다는데 저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때 제가 이분의 검사 결과를 자세히 봤어요. 공복 혈당 180, 당화 혈색소 8.2%였어요. 수치만 보면 약을 계속 늘려야 할 것 같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인슐린 분비 검사 결과였어요. 이분의 췌장 기능은 아직 정상의 55%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요, 김순자 씨. 지금부터 제대로만 하시면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췌장이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6개월 후 이분은 정말로 약을 3알에서 1알로 줄이셨어요. 공복 혈당 120, 당화 혈색소 6.5%, 완전히 정상 범위에 가까워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이분이 성공한 비결이 뭘까요? 특별한 건강식품을 드신 걸까요? 비싼 영양제를 드신 걸까요? 아닙니다. 단 하나, 식습관과 운동을 바꾼 겁니다. 잠시 후에 그 방법을 완벽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6번째 방법은 대부분의 의사들도 환자분들한테 자세히 안 알려주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뇨병은 절대 혈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뇨병의 진짜 원인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혈당이 안정되면 합병증 걱정도 없어집니다.
반대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결국 용량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핵심을 모르고 계세요. 제가 지난 28년 넘게 환자분들을 봐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초기 단계에서만 제대로 관리했더라면 약 없이도 충분히 건강하게 사실 수 있었던 분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약만 드시다가 점점 더 악화되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병원도 잘 안 가시고 그냥 약만 드시면 되는 줄 아시거든요. 작년에 제 환자 중에 72세 박철호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당뇨병 진단받고 15년 동안 약만 드셨대요. 병원에서 식단 조절하라고 운동하라고 했는데 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15년이 지나니까 약이 4가지로 늘어나고 결국 인슐린 주사까지 맞게 됐어요. 그리고 발의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때서야 제게 오셔서 교수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이분의 췌장 기능은 정상의 12%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가 거의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이분께 말씀드렸어요. 박철호 씨, 15년 전에 오셨으면 약 없이도 관리할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췌장이 너무 망가져서 평생 인슐린을 맞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분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 초기 당뇨병은 생활 습관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둘째, 그 핵심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셋째, 지금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3가지 또한 오늘 영상에서 완벽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은 인슐린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인슐린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제가 환자분들께 물어보면 10명 중에 8명은 모르세요.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예요. 자기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혈당 조절 호르몬인데 그걸 모르고 계시니까 제대로 관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인슐린은 여러분의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췌장은 위 뒤쪽에 있는 길쭉한 기관이에요. 크기는 약 15cm 정도고요. 이렇게 작은 기관인데 이게 하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바로 혈당 조절 호르몬을 만드는 거예요. 인슐린은 우리 몸에 지금 포도당이 들어왔으니까 세포로 보내서 에너지로 써라 라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이 없으면 아무리 밥을 먹어도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혈액 속에 당이 쌓이는 거죠. 그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인슐린 분비에는 췌장 베타세포의 건강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고 그 인슐린이 세포 문을 열어서 포도당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당뇨병 환자는 이 과정이 점점 망가집니다. 베타세포가 1년에 약 4%씩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10년 후에는 절반도 안 남는 거죠. 문제는 한번 망가진 베타세포는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2018년에 영국 뉴캐슬 대학의 로이 테일러 박사가 란셋이라는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저널에 놀라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이름은 다이렉트 연구라고 하는데요. 제2형 당뇨병 환자 298명을 대상으로 한 2년간의 연구였어요. 이 연구에서 환자들을 2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일반적인 당뇨병 치료를 받았고요. 다른 그룹은 집중적인 체중 관리와 식단 조절 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식단 조절 그룹 환자들에게는 저칼로리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식단 조절 그룹의 46%가 완전히 당뇨병에서 벗어났습니다. 약도 안 먹고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특히 체중을 15kg 이상 감량한 사람들 중에서는
86%가 당뇨병에서 벗어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췌장을 MRI로 검사해 봤더니 베타세포 기능이 실제로 회복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베타세포들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지방에 눌려서 기능을 못하던 세포들이 지방이 빠지니까 다시 일을 시작한 겁니다. 로이 테일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다. 적절한 체중 관리를 하면 베타세포 기능이 회복된다. 이것은 완전히 가역적인 과정이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발견인지 아시겠어요? 수십 년 동안 의학계에서는 당뇨병을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 연구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후속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도 있고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행된 연구도 있습니다.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초기 당뇨병은 식단 조절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건 초기 단계만입니다. 당뇨병을 10년, 20년 방치하면 베타세포가 너무 많이 망가져서 회복이 불가능해요. 로이 테일러 박사의 연구에서도 당뇨병 진단받은 지 6년 이상 된 환자들은 성공률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는 거예요. 제 환자 중에 63세 이영숙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2년 전에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는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대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약만 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병원에서 준 약만 드시고 생활 습관은 전혀 안 바꾸셨대요.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약이 한 알에서 두 알로 늘어나고 또 6개월 지나니까 세 알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했대요. 당뇨병성 망막병증 초기 증상이었어요. 그때서야 이분이 걱정이 되셔서 저희 병원으로 오셨는데 제가 베타세포 기능 검사를 해봤더니 아직 정상의 65%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영숙 씨,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1년만 더 늦었어도 힘들었을 겁니다. 베타세포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거든요. 이분은 제 말을 듣고 정말 놀라셨대요. 그동안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췌장이 계속 망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날부터 이분은 달라지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셨고 5개월 후에 공복 혈당 105, 당화 혈색소 5.8%, 체중 8kg 감량,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약을 완전히 끊고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너무 와닿아요. 교수님, 만약 제가 1년만 더 늦게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아마 약을 계속 드셔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인슐린 주사까지 맞게 됐을 거예요. 이분이 그때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운이 좋았네요. 우연히 교수님을 만나서요. 아니에요. 운이 아니에요. 이분이 그때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천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분이 특별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분도 처음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 많이 하셨어요. 60대 중반에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방법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하니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당뇨병의 기초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당뇨병의 핵심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둘째, 베타세포가 살아있으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셋째,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할 게 있어요. 왜 혈당이 높아지는지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혈당이 높아지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뭐냐면 인슐린은 나오는데 세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마치 아파트 현관문에 열쇠는 있는데 자물쇠가 녹슬어서 문이 안 열리는 것과 같아요. 인슐린이 세포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뻑뻑해서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당이 세포로 못 들어가고 혈액 속에 쌓이겠죠? 그게 바로 고혈당입니다. 그러면 췌장은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요. 문이 안 열리니까 열쇠를 더 많이 만드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도 버텨요. 하지만 췌장이 과로하면 결국 지쳐서 인슐린 생산이 줄어들어요. 그때부터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2021년에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네이처 메디신이라는 최고 권위 저널에 발표한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에서 인슐린 저항성의 주범이 뭔지 밝혀냈는데요. 바로 내장지방입니다. 내장지방이 뭐냐면 배 안쪽의 장기들 사이에 끼어 있는 지방이에요. 피하지방은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지방이고요. 내장지방은 눈에 안 보이지만 훨씬 더 위험해요. 내장지방에서 염증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인슐린이 일하는 걸 방해해요. 그래서 배가 나온 분들, 특히 사과형 체형인 분들이 당뇨병 위험이 높은 거예요. 허리둘레가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이면 내장지방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제 환자 통계를 보면요. 허리둘레를 5cm만 줄여도 인슐린 저항성이 평균 15% 감소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어요? 약 한 알 더 먹는 것보다 효과가 좋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6가지입니다. 이 6가지만 제대로 지키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혈당을 정상으로 관리하실 수 있어요. 근데 특히 마지막 6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걸 모르세요. 그래서 실패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먼저 드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식이섬유가 당분 흡수를 천천히 하게 해주거든요. 밥을 먹으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쑥쑥 올라가요. 근데 식이섬유를 먼저 먹으면 이 흡수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마치 고속도로에서 과속방지턱을 만나면 차가 느려지는 것처럼요. 식이섬유가 장에서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게 막아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식사하실 때 반드시 채소를 먼저 드세요. 밥보다 먼저, 고기보다 먼저요. 상추, 양배추, 브로콜리, 오이 같은 채소를 한 접시 먼저 드시고 나서 밥을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된장찌개를 드신다면요. 먼저 상추 5장, 오이 반 개를 드세요. 그리고 나서 된장찌개랑 밥을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혈당 상승이 30%나 낮아집니다. 2019년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에서 이걸 증명했어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이 밥을 먼저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28% 낮았대요. 제 환자 중에 69세 정미경 씨는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6.9%로 떨어졌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꾸고 밥 먹는 순서만 바꿨는데 말이에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진짜 쉬운 방법인데 왜 진작 안 했을까요?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 몰랐어요. 두 번째,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세요. 많은 분들이 밥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밥을 줄이는 것보다 밥의 종류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해요. 흰 쌀밥은 당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빨리 올려요. 흰 쌀밥의 당지수는 약 84 정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도당이 100이라고 치면 흰 쌀밥은 84라는 뜻이에요. 거의 설탕 먹는 것과 비슷하게 혈당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잡곡밥의 당지수는 약 55에서 60 정도예요. 30%나 낮죠. 그러면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요. 귀리, 보리, 현미, 콩을 섞은 잡곡밥이 좋아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잡곡밥이라고 해서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양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종류만 바꾸시는 거예요. 공기밥 3분의 2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밥을 지을 때 찬물에 30분 이상 불려서 지으시면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서 더 좋아요.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안 되는 전분이라서 혈당을 덜 올려요. 밥을 한번 식혔다가 다시 데워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 더 늘어납니다. 제 환자 중에 71세 한영철 씨는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고 6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65에서 118로 떨어졌어요. 이분이 매일 현미 30%, 보리 30%, 콩 10%, 흰쌀 30% 비율로 밥을 지어 드셨는데요. 처음에는 입에 안 맞았는데 2주 지나니까 오히려 흰쌀밥이 싱겁게 느껴지더래요. 세 번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이게 왜 좋으냐면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거든요. 밥만 먹으면 금방 배가 고파서 간식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가서 과식을 막아줘요. 그리고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도와줘요.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어요. 2020년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서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탄수화물 위주로 먹은 그룹보다 하루 평균 혈당이 18% 낮았대요. 제가 추천하는 단백질 식품은요. 닭가슴살, 생선, 두부, 계란입니다. 아침에 계란 2개나 두부 반, 모 정도를 드시면 좋아요. 저녁에는 생선이나 닭가슴살 100g 정도요. 특히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이 더 중요해요. 근육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거든요. 근육이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는데 창고가 작아지면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 환자 중에 68세 김순옥 씨는 매일 아침 계란 2개와 두유 1잔을 드시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55에서 125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근육량도 1.5kg 늘었대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예전엔 아침을 대충 빵으로 때웠는데 계란 먹으니까 점심때까지 배가 안 고파서 간식을 안 찾게 됐어요. 네 번째, 식후 걷기입니다. 이게 의외로 정말 효과가 좋은데요. 밥 먹고 나서 15분만 걸어도 혈당이 확 떨어져요.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때 걸으면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면서 혈당이 내려가는 거예요. 마치 배수구를 열어서 물을 빼는 것과 같아요.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을 근육이 빨아들이는 거죠. 2022년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식후 2분에서 5분만 걸어도 혈당 상승이 평균 17% 감소했대요. 2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시간으로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건 밥 먹고 나서 바로 15분 걷기입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산책하듯이 걸으시면 돼요.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도시면 됩니다. 비가 오면 실내에서 왔다 갔다만 하셔도 돼요. 제 환자 중에 66세 박정희 씨는 식후 걷기를 시작하고 나서 식후 혈당이 250에서 180으로 떨어졌어요. 이분이 매일 점심, 저녁 먹고 15분씩 아파트 단지를 걸으셨는데요.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습관이 되니까 안 걸으면 오히려 찝찝하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걷기 시작하고 나서 소화도 잘 되고 밤에 잠도 잘 오더래요. 일석이조 아니라 일석삼조예요. 5번째, 설탕과 단 음식을 줄이세요. 이건 당연한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숨어있는 당분을 모르고 계세요. 커피에 넣는 설탕, 요구르트, 과일 주스, 꿀, 조청 이런 것들 다 당분이에요. 특히 과일 주스가 문제예요. 건강하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드시는데요.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는 다 없어지고 당분만 남아요. 콜라 한 캔과 오렌지 주스 한 잔의 당분이 거의 같다는 거 아세요? 둘 다 당분이 약 25g이에요. 과일을 드시려면 주스 말고 그냥 과일로 드세요. 그것도 한 번에 많이 말고요. 사과 반 개, 바나나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식사 중간이 아니라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제 환자 중에 70세 최영자 씨는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드셨는데요. 이걸 생과일로 바꾸고 나서 공복 혈당이 15나 떨어졌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주스가 몸에 좋은 줄 알았는데 완전 반대였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시는데 수면이 혈당에 엄청나게 영향을 줍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올라가요.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2010년 시카고 대학 연구에서 밝혀진 건데요. 하루 4시간만 자면 인슐린 감수성이 16% 감소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을 적게 자면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식욕이 증가해요.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단 음식, 탄수화물을 더 찾게 되고 혈당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건 하루 7시간 이상 주무시는 겁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중요해요. 이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성장 호르몬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줘요. 제 환자 중에 65세 이정숙 씨는 불면증이 있어서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못 주무셨어요. 당뇨약을 3가지나 드시는데도 혈당이 안 잡혔대요. 그래서 제가 수면 클리닉을 연계해드렸고 수면 문제를 해결한 후 6시간 이상 주무시게 됐어요. 놀랍게도 3개월 후에 약을 2가지로 줄일 수 있었고 당화혈색소도 8.5%에서 7.2%로 떨어졌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잠만 잘 잤는데 혈당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자, 여기까지가 6가지 핵심 방법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채소 먼저 먹기. 둘째, 잡곡밥 먹기. 셋째, 단백질 충분히. 넷째, 식후 걷기. 다섯째, 단 음식 줄이기. 여섯째, 충분한 수면. 근데 여러분, 이걸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부담되시죠?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실전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주에는 채소 먼저 먹기만 해보세요. 밥 먹기 전에 상추나 오이를 먼저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식후 혈당이 20% 정도는 낮아질 거예요. 두 번째 주부터 식후 걷기를 추가해 보세요. 점심, 저녁 먹고 15분씩만요. 이때쯤이면 혈당이 눈에 띄게 좋아지실 거예요. 세 번째 주에는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처음부터 100% 잡곡은 힘드니까 흰쌀 50%, 잡곡 50%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 나가면 부담도 덜하고 몸도 천천히 적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혈당이 완전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한테 알리고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배우자분이 같이 해주시면 성공률이 훨씬 높아요. 제 환자 통계를 보면 가족 지원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성공률이 3배 이상 높았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협조를 안 해주시면 어렵거든요. 당신만 따로 음식 해줄 수 없어. 그냥 같이 먹어. 이렇게 되면 식단 조절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어차피 건강한 식단은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에게 좋거든요. 또 중요한 건 혈당 일기를 쓰는 거예요.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재서 기록하세요. 그래야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혈당이 좋아지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동기부여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혈당이 좋아졌다고 해서 의사와 상의 없이 마음대로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위험해요. 당뇨약을 갑자기 끊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응급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천천히 약을 줄여 나가셔야 해요. 제 환자 중에 64세 황경철 씨는 혈당이 좋아졌다고 자기 마음대로 약을 끊었다가 혈당이 400까지 올라서 응급실에 온 적이 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절대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방법들이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초기 당뇨병 환자, 그러니까 진단받은 지 5년 이내이고 베타세포 기능이 남아있는 분들한테 효과가 있어요. 10년, 20년 된 당뇨병 환자분들은 베타세포가 이미 많이 손상되어서 생활 습관만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약의 용량을 줄일 수는 있거든요. 또 제1형 당뇨병은 절대 이 방법으로 치료하시면 안 됩니다. 제1형 당뇨병은 자가면역 질환이라서 인슐린 주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초기 당뇨병은 생활 습관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세계적인 연구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로이 테일러 박사의 다이렉트 연구,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둘째, 그 핵심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고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운동으로 근육을 유지하고 충분히 자는 거예요. 인슐린이 제대로 일하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셋째,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베타세포는 더 망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해져요. 골든타임은 당뇨병 진단 후 5년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이에요. 자, 6가지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채소 먼저 먹기, 잡곡밥 먹기, 단백질 충분히, 식후 걷기, 단 음식 줄이기, 충분한 수면, 이 6가지만 제대로 지키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추가해 나가세요. 70점만 해도 충분해요. 가끔 흰쌀밥 한 끼 드셔도 괜찮고 가끔 단 음식 드셔도 괜찮아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맛있는 거 드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여러분, 당뇨병 진단받았다고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제 환자분들 중에 당뇨병을 계기로 완전히 건강해지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규칙적인 식단,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력이 넘치신 거예요. 혈압도 내려가고, 콜레스테롤도 좋아지고, 체중도 적정으로 유지되고,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올라가셨대요. 피부도 좋아지고 동안이 되셨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건 단지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자녀분들 결혼도 보시고, 손주들 크는 것도 보시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자녀분들한테 병원비로 부담 주지 않으려면, 나중에 합병증으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지금 투자하셔야 해요. 지금 한 달, 2달 투자하는 게 나중에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100점을 목표로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오히려 못해요. 70점만 해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70점을 한 달, 2달, 석 달 계속 유지하는 게 100점을 일주일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제가 28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봐왔고, 그분들이 성공하는 걸 직접 눈으로 봤어요. 60대, 70대 어르신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해서 성공한 거예요. 나이는 핑계가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시작하셔야 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 계속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당뇨병 관리 상황을 공유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해봐요. 우리 구독자 커뮤니티에서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부모님께, 가족분들께,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 정보를 나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병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와 반대로 혈당을 확 낮춰주는 슈퍼푸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드시는데 사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현미밥, 꿀, 말린 과일 같은 것들인데요. 이게 왜 나쁜지, 대신 뭘 드셔야 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혈당 관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론은 알겠는데 실천이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식단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잡곡밥 3분의 2 공기, 된장국, 계란 2개, 시금치나물, 김치.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밥 드시기 전에 시금치나물을 먼저 드세요. 그리고 계란은 반숙으로 드시면 소화가 더 잘 되고요. 점심은요, 잡곡밥 3분의 2 공기, 생선구이, 상추쌈, 미역국. 상추쌈을 먼저 5장 드시고 나서 밥이랑 생선을 드세요. 점심 먹고 나서 15분 걷기 잊지 마시고요. 저녁은요, 잡곡밥 반 공기, 닭가슴살구이, 양배추 샐러드, 두부조림. 저녁은 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양배추 샐러드를 먼저 드시고요.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화요일은 고등어구이, 수요일은 삼치구이, 목요일은 두부찌개, 금요일은 닭백숙. 이렇게 다양하게 드시면 질리지도 않으시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외식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외식할 때 어쩔 수 없이 혈당이 올라간다고 포기하시는데요. 외식할 때도 방법이 있어요. 한식당에 가시면요. 반찬 먼저 드세요. 나물 반찬, 김치, 샐러드 먼저 드시고 나서 밥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밥은 반만 드시고 국물은 짜니까 조금만 드세요. 중식당에 가시면요. 짜장면, 짬뽕보다는 잡채밥이나 해물볶음밥을 드시는 게 낫고요. 그것도 밥량을 반으로 줄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탕수육은 소스를 찍어 드시지 말고 따로 달라고 해서 조금만 찍어 드세요. 일식당에 가시면요. 초밥보다는 회정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밥양이 적고 회가 단백질이니까요. 우동이나 라멘은 면을 반만 드시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혈당이 올라갈 것 같은 음식을 드셨다면요. 식후에 30분 걸으세요. 15분보다 더 오래 걸으시면 혈당 상승을 더 많이 억제할 수 있어요. 제 환자 중에 68세 정재훈 씨는 사업을 하셔서 외식이 잦으신 분인데요. 이 방법으로 외식을 자주 하면서도 당화혈색소를 7.5%에서 6.8%로 낮추셨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외식이 많아서 당뇨 관리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방법을 알고 나니까 외식해도 괜찮더라고요. 자, 이제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식후 걷기 말고도 근력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육이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거든요.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이 쉬워져요. 근데 60대, 70대 어르신들이 헬스장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자에 완전히 앉지 말고 엉덩이가 닿기 직전에 다시 일어나세요. 이걸 10번씩 하루에 3번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벽 푸시업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 펴기를 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어깨나 손목에 무리도 안 가요. 이것도 10번씩 3번이요. 세 번째, 까치발 들기입니다. 서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는 거예요.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좋아요. 20번씩 3번이요. 이 3가지만 매일 하셔도 근육량이 유지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져요. 제 환자 중에 73세 김영호 씨는 이 3가지 운동을 6개월간 하시고 나서 근육량이 2kg 늘었고 당화혈색소가 7.2%에서 6.6%에서 떨어졌어요. 이분이 처음에는 힘들어서 5번밖에 못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10번, 2달 지나니까 15번까지 할 수 있게 됐대요. 자, 이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어요. 스트레스가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 아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코르티솔은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해요. 원래는 위험 상황에서 에너지를 빨리 쓰라고 혈당을 올리는 건데요. 현대 사회에서는 위험 상황이 아닌데도 스트레스 때문에 코르티솔이 계속 나와요. 만성 스트레스 상태면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거예요. 그러면 혈당도 계속 높아지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혈당 관리만큼 중요해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스트레스 관리법은요. 첫째, 하루 10분 명상이에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운데 일주일만 하시면 익숙해지세요. 둘째, 취미 활동이에요. 바둑, 화투, 등산, 낚시,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뭐든 좋아요. 좋아하는 걸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시는 거예요. 셋째,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하기예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제 환자 중에 67세 박순영 씨는 퇴직 후 우울감이 있으셨는데요. 합창단에 가입하시고 나서 기분도 좋아지고 혈당도 좋아지셨대요. 당화혈색소가 7.8%에서 7%로 떨어졌어요.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노래 부르러 다닌 것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당뇨병에 좋다는 건강식품, 영양제 먹어야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건강식품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어요. 여주, 뽕잎, 돼지감자, 노니, 이런 거 많이들 드시는데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대규모 연구가 부족해요. 오히려 건강식품에 의존하다가 진짜 중요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식품 먹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밥은 많이 드시고 운동은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권하는 건 건강식품보다 기본에 충실하시라는 거예요. 채소 먼저 먹기, 잡곡밥 먹기, 단백질 충분히, 식후 걷기, 단 음식 줄이기, 충분한 수면, 이 기본이 건강식품보다 100배 중요합니다. 그래도 뭔가 드시고 싶으시면요. 오메가3는 괜찮아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비타민 D도 괜찮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비타민 D가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드세요. 과도하게 드시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자, 이제 당뇨병 합병증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어요. 당뇨병이 무서운 건 합병증 때문이거든요.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온몸의 혈관이 망가져요. 눈의 혈관이 망가지면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와서 실명할 수 있어요. 콩팥의 혈관이 망가지면 당뇨병성 신증이 와서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손발끝의 혈관이 망가지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와서 감각이 없어지고 심하면 발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어요. 무섭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혈당만 잘 관리하시면 이런 합병증은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28년간 환자분들을 봐오면서 확실히 느낀 건요. 혈당을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10년, 20년 지나도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사세요. 반대로 혈당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은 5년, 10년 안에 합병증이 와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10년 후, 20년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계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당뇨병 환자분들이 꼭 해야 할 정기 검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째, 당화혈색소 검사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하세요. 당화혈색소는 지난이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수치예요. 이게 6.5% 미만이면 정상, 7% 미만이면 양호, 8% 이상이면 관리가 필요해요. 둘째, 안저 검사입니다. 1년에 한 번 안과에서 눈 검사를 받으세요.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요.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셋째, 소변 검사입니다. 1년에 한 번 미세알부민뇨 검사를 받으세요.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거든요.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해요. 넷째, 발 검사입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발에서 먼저 나타나요. 발에 상처가 있는지, 감각이 둔해졌는지 매일 확인하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병원에서 검사 받으세요. 이런 검진들을 빠짐없이 받으시면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초기 당뇨병은 생활 습관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세계적인 연구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둘째, 6가지 핵심 방법을 실천하세요. 채소 먼저 먹기, 잡곡밥 먹기, 단백질 충분히, 식후 걷기, 단 음식 줄이기, 충분한 수면. 셋째,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추가해 나가세요. 70점이면 충분해요. 넷째, 가족과 함께 하시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다섯째, 정기검진 꼭 받으세요. 합병증은 조기 발견이 중요해요. 여러분, 당뇨병은 절대 불치병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충분히 건강하게 관리하실 수 있어요. 10년 후, 20년 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당뇨병 관리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꼭 부모님께, 가족분들께, 친구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사랑하는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여러분의 건강한 혈당 관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